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종필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근처 동네에 살고 있는데 같은 신당동. 그렇군요. 예, 집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기도 한데 여하튼 92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예, 김종필 전 총리 5.16의 주역이었죠. 있어서는 안 될 군사 쿠데타 내란의 주범이면서 또한 그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했던 중앙정보부의 창설자였고 또 유신 잔당, 본인은 유신 본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신 세력의 또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그랬던 인물이고 또 3당 합당의 주역이었고 반동하는 역사의 어떤 그런 상징격이었던 인물이었는데 딱 한 번 97년 대선 때 DJP 연합을 통해서 5.16 이후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큰 몫을 담당해서 사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소속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종필 씨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런 풍습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망자에 대해서는 예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있던 시절에 좋았던 기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 냉정한 사후 평가를 하기보다는 뭐 두루뭉술하게 덕담을 던지는 형태로들 많이 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말년에 보면은 상식을 초월한 그런 발언들, 그래서 빈축을 샀던 발언들은 다 망각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미덕으로 삼더라고요.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사실 생애 끝자락에서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역사에 기여했던 그 시기의 활동과 발언들만 기억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면 이후락이라고 아시죠? 예. 중앙정보부 말씀하시니까 그 예전에 한껏 권세를 누렸던 중앙정보부장 출신의 이후락 씨가 2009년에 사망을 했어요. 예. 되게 옛날 사람이고 그 이후에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서 전혀 모르겠다. 저도 부고를 듣고 지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후락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퇴장한 다음부터 이후락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에 될 때까지 뉴스에서 그걸 본 적도 없고 그 이후락이라는 인물 자체가 1970년대에 무슨 남북회담하고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쿠데타 이런 때만 얘기가 있어서 당연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9년이었다는 점만 봐도 정치적으로 역할을 다하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후락 씨가 참 좋은 케이스라고 보는데 김종필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년까지 계속 자기 집으로 정치인들 불러서 자기가 무슨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기도 했고 참 인용할 수도 없을 그런 망언이었어요, 사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죽은 후에 이런 논란이 자꾸 더 벌어지는 것이겠죠. 쭉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 한국과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절차를 할 때 그때 말 그대로 이제 불혹의 나이에 김종필이 혈혈단신 넘어가서 일본이 27억 불 정도 배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3억 불 딱 받고 사인하고 왔다라는 것이 지금 역사적 평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사의 구비구비마다 1960년부터 1990년 멀게는 2000년까지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김종필이 껴있지 않았던 자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좀 가능했다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DJP 연합이 없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지금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게 고마운 것은 없지만 어쨌든 DJP 연합으로 정권을 바꾼 점을 또 생각하면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복잡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누가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도 글을 쓰셨습니다만 김종필 씨를 마지막으로 소위 이제 삼김 시대라고 불렸던 전라도는 김대중, 경상도는 김영삼, 충청도는 김종필. 사실 이제 역사적 연원을 짚고 올라가 보면 무서운 신의 정치인 김대중을 막기 위해서 전라도는 김대중, 경상도는 박정희라는 공식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 박정희의 작전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물론 지역마다 지역의 감정이라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폄훼하는 것은 뭐 사실 어느 문화나 어느 정권이나 다 있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한 지역이 한 정당만 지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은 저는 그 이제 박정희의 원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어쨌거나 소위 삼김 정치인으로 대변되는 이 세 사람이 출마를 하면 사실 그 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냥 지역과 인물만 남았지 않습니까? 예. 부산을 이번에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이 대거 당선되는 것을 저희가 되게 기뻐해 왔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총재를 하던 시절에 그래서 3당 합당을 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부산은 야도였거든요. 예, 예. 맹렬한 기세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김영삼 한 사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감으로써 그래서 3당 합당을 하고 김영삼의 정치적 후계자들, 정치적 계보원들이 전부 다 한나라당과 한패가 되면서 부산 지역에 급격한 보수화가 이루어졌던 전례들이 있고요. 근데 이 마지막 인물인 거죠, 김종필 씨는. 그래서 김종필 씨까지 돌아가신 이 마당에는 이제 이 지역주의의 공고한 벽이 뭐 그의 죽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로 삼김 시대가 드디어 종언을 고했다고 보고 게다가 이번 지방자치선거 결과를 보셔도 더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그의 고향을 따져 묻지 않는 선거가 조금 한 발 더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충청도에서 김종필 씨가 많은 충청인들의 희망을 등에 업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김종필 씨 한참 나올 때는 김종필 씨가 출마를 하거나 그가 만든 정당, 자민련이란 말 요즘도 많이 쓰는데 자민련이라는 것이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작은 지역에 맹주 노릇을 해서 그 지역의 의석을 쓸어오는 정당 형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민주평화당 보고 이제 호남 자민련이 뭐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의 원조가 그 자민련인데 자유민주연합. 그 당시만 해도 김종필 총재가 그쪽에 공천을 주면 사실 충청도에서 맹위를 떨쳤었죠. 그런 인물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고향 식구들끼리 투표하는 형태로 했던 그런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씁쓸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났었죠. 그래요. 자, 지금 훈장을 주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네, 어제 그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행정부 장관이 빈소를 방문하면서 훈장을 서운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인 무궁화 훈장을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흘려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것도 정부대로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쿠데타의 주역이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수많은 민주열사들을 괴롭혔던 당사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총리였고 현대 역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한 특히 충청도민들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인에 대해서만큼은 참으로 너그러운 우리나라의 이런 풍습까지 어우러져서 훈장 수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사람에게 훈장까지 줄 필요 있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부가 또 그렇게 정하면 이런 것이 논란이 돼서 그래도 훈장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충청도민들과 또 이 보수적인 인사들의 심기를 꼭 그렇게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지금이 또 마침 지방자치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 직후라 그런 식의 태도는 고압적인 민주당이나 이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 훈장을 주는 문제에 논란은 전 있을 수 있고 각자 의견을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정부가 정부의 여러 가지 고충을 고려해서 훈장을 주기로 결정한다면 또 그것도 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대사 지금 아까 전에 뭐 김영민 PD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이 김종필이라는 자와 박정희라는 자가 우리나라 현대사에 끼쳤던 해악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색을 강화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정치를 하던 세력의 어떤 총화된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드디어 사라졌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잘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김종필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잘 가르칠 필요가 전 더 크다고 보고 훈장 논쟁은 훈장 논쟁들 진행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빨리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때 국무총리 한 그 정도의 역할로 훈장의 그 수준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16은 군사 쿠데타고 군사 반란이고 이건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정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시절에 했었던 역할들 그리고 적폐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확고하고 명징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도 뭐 김 PD님의 의견에 뭐 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현 정부가 무슨 정치적 고려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김종필 씨가 국민의 정부, 적어도 민주정부 아래에서 했던 역할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뭐 추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 기본 인식에는 뭐 훈장이 뭐 대단하다고 아니 뭐 그거 뭐 무슨 김종필 씨의 그 5.16 군사 반란에 대한 그런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그거대로 또 망자에 대한 뭐 예의 차원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사실은 김종필이 만든 중앙정보부로 인해서 또 5.16 군사 반란으로 인해서 반동된 후퇴한 이 역사의 피해자들 이분들의 그 목소리 또한 우리가 경청하고 김종필 씨의 그간의 언행 또 행적보다 더 무게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김종필 씨보다는 훨씬 높은 수위의 그런 훈장을 또 추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들 이제 잊으셨을 텐데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 네. 자민련이 있었거든요. 비례대표 1번으로 김종필 씨 본인이 직접 셀프 출마를 했습니다. 1번으로. 그랬었고 이 양반이 구선 의원이었는데 10선을 달성하면 사실은 이제 깨기가 거의 불가능한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정당 지지율을 2.8%밖에 못 받아서 1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서 낙선을 하고 정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은퇴하는 과정은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망신을 당하면서 물러난 것이었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대중들의 평가가 이미 내려진 정치인이었던 거 이게 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들 잊으셨겠지만 이제 그런 평가를 이미 역사적으로 받았던 정치인이라는 점도 저는 함께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필 씨가 이렇게 가는군요. 사실은 그 양반 참 재미있는 어록을 많이 남긴 사람이어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인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수 정치 시대의 뭐 마지막 주자였던 김종필 씨, 영원한 2인자였던 김종필 씨 이렇게 뭐 한 시대가 가는군요. 참 전두환 씨 오래 살아요 보면은. 네, 굉장히 오래 살죠. 김종필 씨 훈장과 관련된 논란의 절반 이상은 김종필 좀 나중에 전두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건 뭐 범죄자로서 이미 평가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당장 지금 현행법에 또 걸려갖고 재판을 받을 처지인데 이번에만큼 좀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서 전두환이 뭐 역사의 심판 말고요. 전 역사의 심판은 잘 모르겠고
현실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김종필한테 훈장 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그 나름의 고민이 있으니까 믿고 위임하자 이런 얘기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그게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김종필을 끝으로 그리고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그 완고했던 지역주의가 무너졌다는 것, 그런 역사적인 한 인물이 시대를 떠났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전도 많이 평가하고 같이 음미해봐야 될 대목이 아니었나 예. 싶은 생각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